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드디어 이제 유체지구의 변화 단원에 해당하는 기압과 날씨 부분의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그 기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선,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 요렇게 세 가지 개념이 주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기단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 네 가지 해서 북태평양 기단이니 시베리아 기단이니 그 다음에 뭐 오츠크 기단 그리고 양쯔강 기단 이런 기단들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기단의 분류라든가 기단의 변질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타났었죠. 다음에 이제 전선 하면은 전선에 네 가지 종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온난전선, 한랭전선, 그 다음에 정체전선, 폐색전선 이렇게 네 가지 전선에 대한 특징들을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전선의 특징을 활용해서 온대저기압의 일생과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선 꼭 그거에 해당되는 문항들도 있고 1번 같이 좀 아닌 문항들도 있었지만요. 어쨌든 풀어보면서 기본 개념들을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요, 그림 가는 과거 백두산에서 발생한 지진 횟수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백두산 화산 폭발 시 계절풍을 고려하여 화산 쇄설물의 확산 방향을 예측한 것이다 하면서 옳은 설명을 골라보래요.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자, 여기 보니까 일단 왼쪽에는 이제 그래프가 하나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확산 방향 예측해서 기억으로 갈 거냐, 니은으로 갈 거냐 이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어쨌든 옳은 설명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기업번부터 보겠습니다. 2002년 이후 지진 발생 횟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자, 어쨌든 연도 기준이 2002년도가 기준이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 2002년도 표시를 보시면 자, 2002년도에는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나 이 이후에는 급상승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감소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업번은 당연히 틀린 보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기업번 자체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을 느낄 만한 문항이라고 볼 수는 좀 없네요. 그쵸? 그러나 문제는 이제 니은번이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할 텐데요. 겨울철 화산 쇄설물의 확산 예상 방향은 B다. 자,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단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조금 복습을 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총 4개의 기단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는 시베리아 기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봄, 가을철에 영향을 미치는 양쯔강 기단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북태평양 기단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초여름하고 장마철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오호츠크 기단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요. 이 네 가지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기단은 항상 고기압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고기압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기압에서 저기압의 그 특징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요. 고기압이 있고, 이렇게 저기압이 있다고 하면, 지상에서 고기압은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기 고기압에서 이렇게 흘러나간 바람이 어느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저기압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람은 보통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양상을 띠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단이 된다 고기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단이 있는 곳이 고기압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보시면 겨울철이라고 했어요. 겨울철. 자, 겨울철이니까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 무슨 기단입니까? 네, 그렇죠. 바로 시베리아 기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있는 위치가 지금 고기압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바람이 분다고 하면은 당연히 고기압에서 저기압,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기압으로 불어야 되니까 이렇게 아무튼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죠?
네,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긴 합니다만 아무튼 뭐 대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불어나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보기 보시죠. 자, A냐 B냐. 여기 보시면 이쪽이 지금 고기압 지역이기 때문에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러니까 A보다는 B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좀 더 맞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바람이 부는 방향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이다. 요거 항상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나중에 다른 문제 풀 때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은요, 지진 횟수의 증가는 화산 분출을 예측할 수 있는 전주 현상이다.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화산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화산과 지진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물론 이제 지진은 화산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만 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굉장히 대규모의 그 지각 변동을 의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화산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지진이 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산이 터지는 전조 현상 중에 하나로 바로 우리가 지진 횟수가 점점 잦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 보기 횟수의 증가가 화산 분출을 예측할 수 있는 현상이다. 네, 요거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1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1번 문제에서 뭐 이제 기억이나 디귿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자료 해석과 관련된 문항이라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니은이었죠. 네, 니은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중요 포인트를 다시 한번 그 상기를 시켜보면은요. 어쨌든 계절마다 기단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항상 그 기단은 고기압이다. 그래서 겨울철 여기서 나왔던 문제는 겨울철이죠.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지역, 그래서 즉 러시아 지역 쪽이 항상 고기압으로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면 한여름에서는 당연히 북태평양 기단이 있는 남동 쪽이 항상 고기압에 위치를 하겠죠. 네, 그리고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나가기 때문에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전반적으로 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에 나타내는 것이다 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우리가 보는 보통 교과서에 그 각 계절별로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A, B, C, D로 기호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로 출제가 되어 있죠. 자, 뭐 어려웠지 않은 문제니까요. 바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자, 보시면 A, B, C, D 4개의 기단이 있는데요. 일단 각각 이름을 좀 써보도록 할까요? 자, A는 지금 보니까 1월달, 2월달, 그리고 12월달 한겨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A는 이제 이름이 시베리아 기단이 됩니다. 시베리아 기단. 자, 그 다음에 B는 어떻습니까? 네, B는 보니까 3월에서 5월, 그 다음에 10월, 11월 해서 바로 봄철과 가을철에 영향을 주는 그런 기단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기단은 바로 봄하고 가을철에 영향을 주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양쯔강 기단에 속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은 10번은 5월달하고 7월달, 그 다음에 9월, 10월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초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단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초여름하고 네, 이때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바로 양쯔강 양쯔강 기단이래요. 네, 오호츠크의 기단이었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는 그럼 뭡니까? 그렇죠. 한여름에 미치는 기단. 네, 그렇습니다.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번 먼저 보시죠. 기업 A는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이다. 자, 시베리아 기단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러시아 대륙에서 만들어지는 기단이에요. 자, 러시아 대륙이라고 하면 특징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훨씬 춥습니다. 그래서 한랭한 성질을 띠고 있죠. 네, 그래서 러시아 대륙. 러시아 대륙이니까 러시아, 우리나라보다 춥습니다. 그래서 한랭한 성질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이기 때문에 바다만큼의 엄청난 수증기 공급은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건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기단의 분류에 따라 보면은 대륙성 한대기단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륙성이라고 하면은 대륙에서 만들어진, 즉 건조한, 그 다음에 한대기단, 추운 성질. 이러니까 어쨌든 기업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기업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장마는 비와 시기단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 여러분들 보통 장마가 일어나는 기간이 6월에서 7월 사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겹쳐지는 구간이 있는데, 자, 여기가 바로 두 기단 사이에 세력이 싸우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C와 D죠. C는 오호츠크의 기단, D는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마라고 하는 것은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이 서로 세력 다툼을 벌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니까 B와 C가 아니고 C와 D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답은 어쨌든 니은번은 틀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급번 보시면은요. D기단이 발달하면 황사자 현상이 심해진다. 자, D기단은 어쨌든 한여름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한여름에는 보통 황사가 잘 발생하지 않죠? 황사 현상과 관련 있는 건 어떤 기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양쯔강 기단, 기호로 보시면 B기단이 되겠죠. 그래서 D급번도 틀린 보기가 돼서요. 답은 기업번 하나 맞으니까 1번이 되겠네요. 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단의 기본적인 분류만 확실히 하고 있다면은 뭐 푸는데 큰 지장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어떤 계절에 어떤 기단이 영향을 미치는지 잘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음료수를 마시고요. 자, 다음 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나는 어느 기단이 이동하는 동안 기단 하부의 물리량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자, 어쨌든 그림 보니까 가나다 가번, 죄송합니다. 네, 가번 그림에 있는 A, B, C, D 기호에 있는 각 기단은 우리가 아까 전에도 살펴봤던 그런 기단들이죠. 네, 그러니까 뭐 이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번이 문제네요. 그렇죠? 바로 기단 하부의 물리량 변화. 그래서 바로 기단의 변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기단의 변질 같이 복습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자, 일단 가번에 있는 기단 이름부터 좀 해볼게요. 자, 가번 기단 이름은 뭐 쉽습니다. A는, 네, 그렇죠. 한겨울에 영향을 미치는 시베리아 기단. B는요, 네, 초여름 오호츠크의 기단. C는, 네, 양쯔강 기단. D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기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번은 지금 보니까 기단 하부의 물리량 변화인데요. 자, 발원지라고 하는 개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발원지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자, 발원지라는 건 뭘까요? 발원지. 네, 그렇습니다. 바로 기단이 발생하는 근원이 되는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기단의 발생 장소죠. 네. 그래서 기단이 만들어지는 것이 발원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발원지부터의 거리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니까요. 자, 여기서 지금 기단이 생성이 됐네요. 그렇죠? 네. 기단이 생성된 이후로 점차적으로 어땠습니까? 자, 요거 결론을 보면은 기온이 점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량, 즉 습도도 위로 점점 상승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 보니까 기단 하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뜻이 어떤 뜻입니까? 자, 이런 기단이 동그랗게 있다고 하면은 밑에 쪽에 여기에 기온도 올라가서 점점 뜨거워졌고 습도도 올라가서 여기가 점점 촉촉해집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어떤 경우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한랭기단의 변질이었죠. 자, 그러면 요 그림 지우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한랭기단의 변질. 자, 요렇게 그림이 있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바다고, 배 하나 또 띄워줍시다. 자, 어쨌든 요런 한랭기단의 변질이라고 그러면은 기단이 만들어지는 곳이 지금 한 군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그렇죠. 바로 차가운 대륙에서 만들어지죠. 자, 차가운 대륙에서 이렇게 기단이 딱 하고 만들어졌어요. 자, 이 기단이 점차적으로 여기는 비교적 대륙에 비해서 따뜻한 바다입니다. 그렇죠? 대륙이 돼서 따뜻한 바다니까 이렇게 바다로 넘어오면은
어쨌든 여기가 기단이 더 차갑고 바다가 더 따뜻하기 때문에 항상 열은요, 여러분들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걸로 이동을 하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렇게 우리가 열을 줍니다. 자, 그리고 바닷물이니까 바닷물 100도씨가 안 돼도 항상 증발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수증기도 같이 줘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래쪽이 데워지고 그 다음에 수증기 공급을 받죠. 데워지고 수증기 공급을 받으면서 여기가 이제 따뜻하니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 올라가냐면요. 따뜻한 것이 일반적으로 밀도가 더 낮거든요. 밀도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작으면 당연히 더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가 위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역시 그렇습니다.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죠. 상승기류가 발생해서 이 기단이 어딘가 따뜻한 대륙에 올 때쯤이면 거대한 정란운을 만드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란운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A와 C는 대륙성, B와 D는 해양성 기단이다. 자, A는 보면은 지금 시베리아, C는 양쯔강 기단인데, 어쨌든 시베리아는 양쯔강 기단인데 지금 만들어지는 데만 봐도 딱 대륙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륙성 기단. 그다음에 오츠크의 북태평양 기단은 해양성 기단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기억보는 맞는 보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니은번 나에서 기단의 상태는 점점 불안정해진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요거 구분하시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불안정하냐 안정하냐 이거는요 상승기류가 있냐 없냐로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쉽습니다. 바로 불안정한 경우에는 상승기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그리고 안정한 경우에는 상승기류가 없다는 건데, 자, 이게 왜 안정 불안정하고 관련이 있느냐? 자, 그거는 보세요. 한번 공기가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하다 보면은 공기의 변화가 있죠. 자, 공기의 변화가 있다는 거는 항상 가만히 있어야지 여러분들 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에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정한 거. 하지만 변화가 있다. 즉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상하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기류가 발달한다는 거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자, 어쨌든 나번 그림 다시 보시면 온도나 수증기압이 점차 상승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올라가니까 밑에 층이 뜨거워지니까 상승기류 발생한다. 여기 그림 보시면 알 수 있죠. 그와 같이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은 겨울철에 나와 같은 변화가 잘 나타나는 기단은 A다. 자, 여기 보시면 기단 A 기단이 여기서 차가운 대륙에서 만들어진 기단이니까 차가운 대륙 어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A 바로 시베리아 기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 이렇게 해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렇게 정란운에서 폭설이나 그 다음에 폭우가 많이 내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시베리아 기단이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폭설이 내릴 수 있다. 네, 그렇게 한번 얘기를 드렸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단의 변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한랭 기단의 변질만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온난 기단의 변질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네, 온난 기단의 변질은 이제 따뜻한 대륙에서 만들어져서 차가운 바다 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서 어때요? 차가운 바다로 열을 주니까 온도는 내려가요. 다만 여기서 증발로 인해서 수증기는 공급이 되다 보니까 습도는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구름이 어떻게 되느냐? 안정한 상태에 더 머물지만 수증기가 공급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구름이 생길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상승기류가 없다 보니까 이 구름 자체가 굉장히 얇고 그 다음에 안정한 층운형 구름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제 한랭 기단의 변질이니 온난 기단의 변질이니 잘 한번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시죠. 4번 문제 보시면은요, 그림은 온대저 기압의 이동 경로를 24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하면서, 이제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에 있는 온대저 기압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 탐구에도 나오는 그림이랑 거의 똑같은 형태의 그림이죠. 자, 아무튼 온대저 기압의 이동,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날씨 변화 함께 살펴보시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자,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자, 일단 기업번부터 볼까요? 온대저기압은 편동풍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동한다. 자, 요걸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어쨌든 온대저기압은 전체를 이동 방향이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에다 표시를 할까요? 그게 훨씬 쉬우니까.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양상을 띠고 있을까요? 자, 그게 문제인데 바로 여러분들 아직 자세히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위도 30도 이상인 바로 자 여기 제가 그리고 있는 선 있죠. 자, 요 선 위에는 전반적으로 지구에 크게 불고 있는 바람이 이렇게 생긴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의 이름은 편서풍입니다. 그래서 요 저기압 전체도 역시 편서풍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편서풍이라는 거는 이미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편동풍이라고 전혀 배우지도 않은 뜬금없는 말이 나오니까 어쨌든 기억번은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6월 6일 9시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날씨는 대체로 밝다. 자, 일단 남부지방 표시해 볼까요? 여기죠. 자, 요 지역의 날씨가 어떠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온대저기압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럼 온대저기압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렇게 그려서 제가 한랭전선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기 귀찮아서 굵은 패드로 해갖고 한 방에 색칠해야겠어요. 이러니까 뾰족한 게 잘 나오지 않기는 하네요. 이렇게 좀 보강 좀 해주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난전선 한번 그려볼까요? 온난전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온난전선은 이런 형태입니다. 아이고, 이거를 진짜 굵은 패드 써야겠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고요. 네, 다른 색깔로 해야 되겠죠? 네.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고요. 이제 동쪽에는 항상 온난전선, 서쪽에는 한랭전선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속한 지역이 이제 북반구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를 알아봐야 되느냐? 첫 번째, 구름이 생기는 곳, 구름, 그 다음에 비 내리는 곳, 그 다음에 전반적인 풍향,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온도 변화 뭐 이런 거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일단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는 지역부터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거를 알려면 여러분들 일단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원리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온난전선이 생기는 곳은 이렇게 이제 낮게 깔리죠. 그리고 한랭전선은 이제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자, 여기 온난전선 보면은 여기가 원래 찬 공기였는데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띄었고요. 그 다음에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따뜻한 공기가 있었는데 찬 공기가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 생기는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자 항상 여러분들 올라간다. 즉 상승 기류가 있으면 항상 구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구름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온난전선이 여기인데 여기 앞쪽이라는 거는 요 공기가 가는 방향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향 요쪽이 앞쪽이고요. 그 반대쪽이 뒤쪽이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층운형으로 얇게 구름이 형성된다. 자, 그 다음에 반대쪽은 어떻습니까?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공기가 강제로 빠르게 급한 상승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라는 형태의 구름이 생기고 여기에 이제 비가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위에 그림에서 다시 보면 강수구역이 여기는 한랭전선 뒤쪽에 좁은 형태로 형성이 잘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름도 끼고 비도 오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비교적 좁은 지역에 이렇게 생긴다고 볼 수 있고요.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앞쪽에 넓게 구름도 생기고 비도 오고 뭐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충 칠하면은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이제 구름도 생기고 비도 오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풍향을 같이 한번 복습해 보면은요. 풍향은 항상 저기압 중심이기 때문에 저기압 중심을 통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형태를 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남동풍이 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는 남서풍.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한랭전선 뒤쪽은 네, 그렇습니다. 북서풍이 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기온 변화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요. 기온 변화 보시면 어쨌든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이제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온난전선 기점으로 뒤쪽은 이제 따뜻한 공기 지역, 앞쪽은 찬 공기 지역이죠. 그래서 온난전선이 통과하면서 기온이 상승하는 형태를 띱니다. 반대로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찬 공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랭전선이 있는 곳인데요. 앞쪽은 원래 따뜻한 공기가 있었고 뒤쪽은 찬 공기가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기온이 하강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좀 더 쉬우니까요. 자,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니은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날씨는 대체로 맑았대요. 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 사이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죠.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은 제가 색칠했던 그 구름이 생기거나 비가 내리는 지역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름도 안 생기고 비도 안 내린다. 즉 날씨가 맑은 날씨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이 기간 동안 온대적 기압의 이동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그림 보시면은 하루 간격으로 지금 여러분들 관측을 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하루 동안 6월 5일에서 6월 6일은 이만큼이나 갔습니다. 반면 6일에서 7일은 요만큼밖에 못 갔어요. 자, 하루 동안 이동 거리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러면 6월 5일에서 6월 6일 사이, 그 다음에 6월 6일에서 6월 7일 사이 언제가 더 빠르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바로 6월 6일에서, 6월 5일에서 6월 6일 사이, 그때가 6월 6일에서 6월 7일 사이보다는 빠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는 말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리고요. 자, 이렇게 하면 답은 2번 니은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온대저기압은 어쨌든 포인트가 무엇이냐?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난전선, 한랭전선에 대한 개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서, 온난전선, 한랭전선의 특징하면 이제 뭐 비가 내리고 구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온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온난전선으로 거의 온대저기압 보면은 구름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바람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거들을 여러분들 철저히 좀 공부를 하셔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든지 풀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시죠. 자,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폐색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의 모습을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가시광선 영상이다. 자, 이렇게 해놓고 A, B, C 지역의 날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요거는 이제 6월 모의평가 문제였는데 상당히 오답률이 높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구름 사진에서 온난전선, 한랭전선을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온대저기압에 써있기 때문에 어떤 게 이제 온난전선인가 한랭전선인가 구분하는 게 상당히 관건이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보면서 그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림 보시죠. 자, 보시면은 어쨌든 문제에서 몇 가지 포인트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폐색전선을 동반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선가 지금 폐색전선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함께 표시를 해볼까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요 지역이 어때요? 구름이 약간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는 건 여기가 바로 저기압 중심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저기압의 중심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나타나게 됐던데요. 일단 폐색전선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폐색전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표시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표시할 건데 좀 이따가는 표시 안 할게요. 왜냐면은 너무 힘들어요. 시간만 오래 걸리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폐색전선이가 확실합니다. 근데 요 폐색전선이 이제 여기서 어디에선가는 이제 온난전선이냐 한랭전선이냐로 갈라지게 될 텐데, 자, 구름의 좀 배치를 좀 볼게요. 자, 구름의 전반적인 배치 양상을 보면은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구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가다가 요렇게 구름이 하나 더 나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전반적인 구름 배치 양상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정확도로 높여보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구름이 생겼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조금 더 정확도가 높겠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중간에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는 지금 보니까 구름이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B가 그려져 있는 이쪽은 구름이 상당히 좁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자, 그렇습니다. 바로 B 쪽이 있는 곳이 바로 한랭전선입니다.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한랭전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넓게 펼쳐진 구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이 바로 온난전선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이렇게 그려지시나요? 어쨌든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판단한다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름이 이제 생기는 면적이나 구름의 두께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온대저기압이 폐색기에 들어있는 저기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A, B, C는 한랭전선하고 한랭전선 앞쪽과 뒤쪽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항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기억번 보시면 기호는 A가 C보다 낮다. 자, A는 한랭전선 뒤쪽이고요. C는 한랭전선 앞쪽인데 한랭전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한랭전선 이렇게 찬 공기가 파고든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B 근처가 될 테고 여기가 C, 여기가 A죠. 여기는 찬 공기, 여기는 따뜻한 공기 이렇게 되는데 자, 어쨌든 찬 공기가 파고 들어왔으니까 A가 이제 더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C는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A가 C보다 온도가 낮다라는 기억에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살펴볼까요? 니은번 보시면은 B에는 측은형 구름이 발달한다. B는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랭전선이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B는 측은형 구름이 아니라 저군형, 즉 그 중에서도 정란운이 되겠죠. 그렇죠. 저군형 구름이면서 그 중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정란운이 발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B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번 디귿번 보기 보실까요? C에는 부풍이 우세하다. 자, 전반적으로 바람 부는 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부는 걸로 봐서 B는 어쨌든 남풍 계열의 바람, 그 중에서도 남서풍이 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디귿번도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기역번만 만든 1번이 되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문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문항 자체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어려운 거를 물어본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 문제는 이게 무슨 전선이야? 이걸 파악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온난전선인지 한랭전선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항 만나면 구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상세히 보시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죠. 자, 다음 이제 6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날 12시 우리나라 주변에 일기도와 이날 철수의 관측이치는 나타냈대요. 관측이치 볼까요? 6시에 보니까 층운형 구름이 보이고 이슬비가 내렸다. 그 다음에 12시는 비가 그치고 날씨가 맑고 남서풍이 불었다. 그 다음에 18시는 소나기성 강수와 북서풍이 분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대해서 옳은 보기를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앞에서 살펴봤던 전선하고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함께 간단히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지역에 대해 일기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일단 아까 봤던 6시, 12시, 18시의 그 특징을 좀 볼게요. 자, 측운형 구름이 보이고 이슬비가 되는데요. 자, 요렇게 나타나는 특징 어디입니까? 네, 그렇죠. 바로 온난전선 앞쪽이죠. 그래서 온난전선 앞쪽에서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12시 보니까 비가 그치고 날씨가 맑고 남서풍이 분대요. 남서풍이 진다고 하면은 온난전선 뒤쪽이죠. 그렇죠. 온난전선 통과하고 그 다음에 한랭전선 아직 통과 전이죠. 그래서 온난전선 뒤, 그 다음에 한랭전선 앞쪽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18시에 보니까 소나기성 강수와 북서풍이 분다. 소나기성 강수, 그 다음에 북서풍, 바람, 방향 보니까 어때요? 네, 그렇죠. 바로 한랭전선 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12시 현재 부산은 동풍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자, 부산 보겠습니다. 부산 보니까 지금 온난전선 앞쪽입니다. 바람이 어떻게 보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남동풍이죠. 동풍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자, 리얼만 보시면 12시 현재 기압의 크기는 서울, 목포, 부산이다. 자, 요거는 어떻게 보느냐면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숫자가 좀 적혀 있는 게 있죠. 1004, 1996. 자, 여기에 뭐냐면요. 이렇게 숫자 써 있는 게 뭐냐면 요게 바로 기압 표시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선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등압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지금 천사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으면 요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 기압이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 그어진 데는 같은 기압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서울하고 목포하고 부산의 기압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지금 서울 보니까 서울은 996에 거의 걸쳐 있죠. 그래서 서울은 뭐 대충 996이라고 해봅시다. 자, 모포 봅니다. 모포는 정확히 1000선에 걸쳐 있죠. 그래서 모포의 기압은 1000. 그 다음에 부산 보니까 어때요? 1000하고 1004 사이에 있죠? 한 1000이나 1003쯤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압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네, 그렇죠. 부산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은 목포.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죠. 자, 어때요? 요거랑 정반대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기압은 거기 이제 숫자 써 있는 것만 이렇게 잘 읽으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D번 보시면 철수가 관측한 지역은 6시에서 12시 사이에 온난전선이 통과했다. 자, 보시면 온난전선 앞쪽이었죠. 6시. 12시는 온난전선 뒤였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온난전선의 통과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온난선 통과했다. 디귿번 맞는 보기. 이렇게 해서 답은 기억 디귿의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살펴봤지만 뭐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문항도 아니고요. 문제는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온대적 기압 특징만 정확히 아시면 뭐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7번 다음 문제 보면은요. 그림 가와 나는 온대적 기압의 일생 중 서로 다른 시기에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골라보도록 하는데요. 자, 온대적 기압의 일생에서는 여러분들 항상 생겨나는 전선의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날씨적 특징이 있는데요. 그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문제를 보도록 하죠.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 보기 전에 온대저기압의 일생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온대저기압의 일생에서요. 생성되는 그 전선의 종류는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기는 전선이 바로 정체전선이었습니다. 이거 빨간색으로 나오네요. 검은색으로 쓸게요. 가장 먼저 생기는 전선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체전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체전선이 가장 먼저 생기고 요 정체전선이 갈라지죠. 자, 정체전선 보면은 정체전선은 이제 밑에가 따뜻한 공기, 위에가 찬 공기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이거 뾰족하게 그려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여기에 이제 갈라지면서 이렇게 돼서 이쪽은 온난전선, 이쪽은 한랭전선이 생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온난전선하고 이거 글씨가 왜 이러니? 자, 여기 두 번째는 온난전선하고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동시에 생기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온난전선을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속도가 이렇게밖에 안 나는데 온난전선을 파고들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 번째 단계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돼서 온난전선, 폐색전선이 섞이게 되죠. 네. 왜? 한랭전선이 따라잡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잡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렇습니다. 폐색전선이 형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체전선, 온난전선, 한랭전선, 그 다음에 폐색전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멸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떤 전선이 있냐에 따라서 시기가 어느 시기가 더 빠르고 어느 시기가 더 느린가가 쉽게 결정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압번 가에는 폐색전선 나타난다. 보시죠. 자, 여기 보면은 한랭전선 모양, 그 다음에 온난전선 모양 겹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폐색전선 나타납니다. 기업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기 보겠습니다. 니은번 보기는 온대적이하면 가에서 나로 발달한다. 자, 그러면 각각의 무슨 전선이 있는가를 보면 되겠죠. 자, 지금 가시계는 아까도 표시되었지만 여기에 바로 폐색전선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나번 보세요. 나번은 폐색전선이 없고 온난전선, 한랭전선 두 가지만 존재를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나에서 먼저 만들어져서 가로 이동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네, 폐색전선은 항상 가장 나중 단계에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에서 나로 발달했다는 얘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어떠냐? A에는 소나기성 강수가, B에는 지속적인 강수가 나타난다. 자, A는 여러분들 온난전선 A는 한랭전선 뒤쪽이죠? 한랭전선 뒤쪽이니까 여기에 얇은 이렇게 소나기성 강수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구름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B는 앞쪽에 넓은 범위로 이슬비 형태가 내린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A는 소나기성 강수, B는 지속적인 강수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살펴봤듯이 그 온대저기압의 일생에서는 어쨌든 어떤 전선이 먼저 생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생기는 게 정체전선이죠. 그래서 정체전선에서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가지로 갈라지죠. 동쪽에는 온나전선, 서쪽에는 한랭전선 해갖고 이렇게 갈라지면서 생기다가 마지막에 이제 둘이 합쳐지면서 바로 폐색전선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폐색전선이 만들어지면 전선의 소멸, 그와 함께 온대저기압의 소멸,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올 경우에는 어떤 단계인지 알면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문제 풀다 보니까 안 나온 개념들이 이제 정체전선이랑 폐색전선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다른 단원 문제에서 또 이제 등장을 하니까요. 그때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단원, 바로 기압과 전선에 대한 설명은 기압과 날씨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